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보자고요. 지난주에 개발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그러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거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아니다. 그거 기억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포드가 말했던 개발의 단계, 개발의 과정 7단계 아이디어부터 해서 아, 에, 부, 타, 긍, 검, 마. 선생님 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왔는데 그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비교, 그다음에 개발에 따른 위험,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 시, 비. 개발의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개발 여부는 개발업자마다 같다 다르다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에서는 민간 개발 방식, 자력 개발 방식, 공사비 대물 변경,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사업 수탁 방식, 신탁 개발 방식, 콘소시엄 구성 방식. 콘소시엄 구성 방식이 나오면 포인트는 책임 소재 명확, 불명확,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진다는 거. 신탁 개발 방식이 나오면 포인트는 소유권 이전. 사업 수탁 방식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업 수탁 방식이 나오면 수수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간자문 유치개발 방식 BTO, BTL 기억나시죠? 이거. 자, 1번 틀린 거 그랬습니다.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 국가가 하는 것은 개발업자가 스스로 통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의 지연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OX, X. 이게 틀렸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 인허가 등 매장 문화재의 출토 이런 것들은 스스로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예비적 타당성 분석.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나오면 무슨 글자가 기억나야 됩니까? 계략적. 그래서 2번 옳은 말. 3번 시장성 분석이 나오면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다른 말이라는 거.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석. 부동산이 미래 시장 상황에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됐지요? 그래서 옳은 질문. 자, 4번 질문. 법률적 위험, 법적 위험을 최소시키는 방법은 토지형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라. 그래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고 매우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5번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은 시장성 분석이 하나의 방법이고, 흡수율 분석에서 포인트는 현재 과거의 흡수율이 아니라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한다는 거. 흡수율이라 하면 공급된 부동산이 1년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팔려나가는가. 흡수된 비율.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OX, O. 그래서 1번은 답이 1번. 2번 문제 민간개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지주공동사업.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하겠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에 따른 노하우 또는 개발 자금, 공사비 부담해서 공동으로 사업하겠다. 그래서 이익을 서로 추구하겠다.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OX, O. 실제로 나왔던 지문. 자, 2번 지문. 사업 수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실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OX, O. 3번 신탁 개발 방식. 신탁형.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모든 걸 다 한다 했잖아요.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하고 신탁회사 이름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토지를 개발, 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O. 자, 4번 민간자문 유치기 방식. B. 민간이 건설하고 T. 소유권 넘기고 민간이 운영권 받아와서 운영해서 투하자본 회수하는 거. 요 BTO 방식에서 임대란 말, 임차란 말 나오면 올까 있을까? X. 자, 그럼 보자고요.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자체로 이전하고, 그럼 여기 준공했습니다. B. 소유권 넘겼습니다. T. 됐죠?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로에 임대하여, 임대 나오면 L 나와야 돼. L. 그래서 BTO입니까? BTL입니까? BTL. 그래서 답이 4번. 틀린 거 고르야겠으니까. 5번 집은 BOT.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 가지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소유권 넘겨주겠다. BOT. 옳은 지문. 자, 3번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 나오면 그러면 첫 번째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포트폴리오, 매입 매각 결정, 그다음에 투자 리스크 관리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관리입니까? 시설 관리, 아니 자산 관리, 자산 관리. 그다음에 관리에서는 자기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비교하는 거. 뭐 이 정도가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은 외우지 말아야겠잖아요. 투자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오면 그럼 무슨 관리다? 자산 관리.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여기는 자산 관리입니다. 3번에 3번. 이제 4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관리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든 부동산학에서는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1번 집은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다. OX, O. 이거 2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2번 직접관리, 자치관리, 자기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OX, X.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위탁관리. 자기관리, 자치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타성에 젖어든다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다. 무슨 관리입니까? 위탁관리, 위탁관리.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간접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 요 간접관리, 위탁관리 나오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전문성.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다. 이 소리죠.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관리 방식보다는 불리하다. 기밀 유지의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슨 관리입니까? 직접관리, 자기관리. 자, 4번 혼합관리 방식은 직접관리와 간접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에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OX, O. 5번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O일까 X일까? O입니다. 왜냐하면 관리 업무의 강력한 지도력, 이거는 자기관리입니다. 혼합관리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를 합쳐놓은 거거든. 그래서 혼합관리 장점과 위탁관리 장점을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혼합관리는 자기관리 장점, 강력한 지도력. 그 다음에 위탁관리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두 개를 결합한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제 마케팅. 마케팅 그러면 시장적인 마케팅, 공급자 중심, 고객적인 마케팅, 수요자 중심,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시장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나오는 게 STP 전략, 그 다음에 4P 믹스. 이렇게. 자, 5번 틀린 거 그렇습니다. 마케팅이 틀린 거. 1번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는 제품, 그 다음에 유통 경로, 판촉, 가격. 이렇게. 판촉을 다른 말로, 판매 촉진을 다른 말로 판촉, 그 다음에 또 촉진 이렇게 불러요. 판매법이고 촉진 이렇게. 4번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무슨 전략? 제품 전략. 요 4P 중에서 제품 전략. 표적 시장은 세분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표적 시장은 세분된 시장에서 내가 자신 있는 시장, 특화된 시장. 그게 표적 시장. 옳은 말. 4번 유통 경로는 내가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떤 경로를 팔 것인가. 그게 유통 경로. 자, 그러면 유통 경로가 옳은 말인 볼까요? 유통 경로 전략은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 이 말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 고객 행동 변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고객 특성 변수는 고객이 소비자잖아요. 소비자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40대인가 30대인가. 자영업자인가 아니면 직장인인가. 그러면 고객 행동 변수, 고객 특성 변수 이런 말 나오면 이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겠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마케팅에서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시장을 나눈다는 소리야. 나눈다. 그럼 이거는 시장 세분화라고. 세분화. 고객 특성 변수, 고객 행동 변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장 세분화야.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거는 유통 경로 전략이 아니라 뭡니까? 시장 세분화 전략이에요. 시장 세분화 전략.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실제로 나왔던 지문이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5번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인데 고객의 마음속에, 고객의 머릿속에 자리 잡겠다. 그게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머릿속에 각인시키겠다.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옳은 지문. 자, 이제 6번부터 수요 공급이네요. 자, 6번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구매할 의사와 그다음에 능력, 이게 유효수요란 소리예요. 유효수요. 옳은 질문. 2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에 수요 법칙이라는 소리야. 수요 법칙. 3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OX? O.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수량이라 해도 옳은 말, 최대 수량이라도 옳은 말. 수요량 공급량은 최대 수량이야. 옳은 말. 4번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이다. OX? O. 아파트 가격 변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5번 수요 곡선 이동으로, 수요 곡선 이동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수요 곡선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OX, X. 수요 변화라고 한다. 답이 몇 번입니까? 5번. 6번에 5번. 자, 7번 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량 변수는 몇 개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유량 변수를 읊어볼게요. 유량, 일정 기간. 영어로는 플로우. 유량에 해당되는 건 생산, 신규, 거래, 변동. 그다음에 수입에 해당되는 거. 소득, 월급여, 임금, 순용업소득, 단기순이익, 지대수입,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이런 거. 그다음에 지출에 해당되는 거. 나가는 거. 이자 비용, 소비지출, 투자지출.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을 묶어놓은 거. 수지, 현금수지, 뭐 국제수지, 세전현금수지 이런 것들이 유량. 자,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거. 기업소득, 유량. 융자 잔금이 내가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리고 지금 못 갚은 금액. 은행에서 10억 빌렸다. 근데 3억 갚았다. 지금 못 갚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그걸 융자 잔금. 그럼 융자 잔금은 지금 은행에다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지금. 유량, 저량. 그다음에 토지 사용료, 지대. 토지 사용료, 지대 수입, 유량, 유량. 아파트 생산량, 생산, 유량. 자산, 저량. 가치, 저량. 그럼 여기서 유량이 해당되는 건 몇 개? 3개. 기업, 소득, 그다음에 토지 사용료, 지대, 그다음에 생산량. 그래서 3개. 3번. 됐습니까? 예.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해 볼 겁니다.